8월 25일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및 전체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금, 옥중투쟁 1609일째 되는 날, 지난 8월 15일 국민들께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하고 또 기도도 드렸고 또 우리 270만 명의 무죄석방 서명 또 청와대를 비롯한 대법원 또 대검찰청 쪽에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좌파 독재 정부는 소리는 요란하지만은 겁이 많다. 또 자기들의 정권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촛불 자체가 그들이 혁명으로 개헌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고 또 국민들께서 5년 가까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난 또 옥중투쟁을 보시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아신 게 된 거죠. 그럴수록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대통령을 석방할 건가 말 건가 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이란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주동했던 자들, 또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나갔던 자들, 그들이 당대표를 맡고 있고 그들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고 그 대통령 후보 중에서 대부분이 탄핵을 찬성했던 자들 아닙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오시면은 자기들의 정권 재창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나왔을 때 자기들의 그 파렴치한 반역행위, 배신행위가 낱낱이 국민들한테 밝혀지고 죄 없는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 국지적 청탁으로 33년형을 때려버리고 대통령 정집행 정지를 2번이나 거부한 소위 지금 야권 후보 대통령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파들은 정통성에 흔들려버리면은 문재인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은 그들이 저질렀던 폐악적, 폐륜적, 반인권적 배신 행위가 국민들한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혹 국민들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국민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정권 교체라는 그러한 말 한마디로 진실 정의도 묻어버리고 불의도 인정하고 거짓도 인정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또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라는 것은 오로지 정도가 있어야 되고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저항하지 못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과연 왜 저럴까? 라는 모습을 보면서 부동산 투기 상황을 보고 저 사람들의 약점이 참 많구나. 김무성이라는 자가 수산업자, 어린애 같은 수산업자한테 희롱당하면서 김무성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기존적인 정치인에서의 도리가 없는 거죠. 제가
요즘 생각할 때 2016년 그 겨울, 2017년 1월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탈당을 하고 잘 나왔구나. 저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았으면 전부 거짓말들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원내수석, 수석 최고위원 하면서 그들의 배신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봤고, 누군가는 그 민낯들을 국민들께 진실되게 알려야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의 여건이 안 됩니다. 여건이 아니라 뇌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분인데 자랑의 대통령을 배신하고 병뒤에 칼 꽂고 이 소위 말하는 이념이라는 사회주의 체제로 가겠다는 이자들한테 정권을 헌납하는 자들은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것이 맞죠. 그들이 발부동 치면 발부동 칠수록 탄핵의 강에 늪에는 더 빠져버립니다. 그들의 비굴한 발버둥을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이라고 얘기할 때 정치인혁명의 첫째가 뭡니까? 이제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내려놓을 게 많은 사람들, 또 국민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정치인들 정치하지 마라 그랬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감옥 갈 생각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하지 말라고 제가 한 소리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 좌파들, 부동산 투기자들 발표할 때 국민의힘은 그 칼이 자기들한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랬잖아요. 어느 시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그 칼이 제1야당을 견주고 들어올 거다. 결국은 뭡니까? 이 악법 중에 악법, 언론중재법. 이 언론중재법은 소위 말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불법, 부패, 부정행위들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법이고, 그 비판을 못하게 하는 언론 족쇄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권을 바꿔도 정권 바뀐 정부에서 할 게 없어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국민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가문이설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범죄에 대해서 사면권을 줘보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언론중재법 통과되면은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역적됩니다. 국회의원직 사퇴, 총사퇴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단식, 제가 공수처법 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국회에서 텐트 치고 그 추운 겨울에 투쟁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동참을 하라는 소리예요. 지금도 누군가가 국회에 텐트를 치고 단식을 더 하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100여 명이 동시단식을 하고 국민들의 동조를 얻어야 되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도 공수처법 하듯이 필리버스터 잠시 하다가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없습니까? 국회의원이 100석이 있는데 왜 힘이 없어요? 그렇게 국민들한테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100석이 있으면은, 우리 공화당이 국회의원 100석이 있으면은 쟤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감옥 갈 준비하고 싸우는데. 지금 언론 통제법이 언론 중재법 막는 것은요, 역사적인 소명이에요. 이 시대에 막아야 될 책무가 국회의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옥 가겠다. 나는 단식하다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랬잖아. 저는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기 싫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알라 아니야, 알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연장을 위한 악법들이 이번 국회에 하나하나 통과될 텐데, 막지 못하면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죠. 오늘 이 판국에 정책 제안 설명회를 한다 합니다. 대통령 후보들. 정신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은 전부 삭발하고 국회의원 후보들 돌아다니지 말고 국회에서 단식 투쟁을 돌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정책 제안 지금 정책 제안해가 될 문제입니까? 지금 상황이. 법치 사망했던 법치 사망법 공수처법 통과할 때 입닥치고 있다. 김여정이 하명법이라고 그러죠. 대북전단 금지법. 5.18에 대해서 비판 못하게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치욕적인 그러한 법. 이러한 수도 없는 악법들이 통과될 때 부동산 3법 잘못 통과시키면은 전세가 오르고 집값 오른다는 거 다 알면서도 투쟁 안 하잖아요. 말로만 떠들다가 서로 사라져. 악법 중에 악법, 노동 3법 개정할 때 우리 당에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이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다. 노조천국을 만드는 나라다. 이런 거 통과할 때 전부 다 말로만 떠들다가 서로 사라지고, 그게 무슨 야당입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국민의힘을 버리셔야 돼요. 저렇게 싸우지 못하고 저렇게 좌파들의 어떤 장기 집권 업무, 독재, 그들이 말하는 독재 정권과 못 싸우는 정치인은 사쿠라입니다. 사쿠라. 부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부역자. 그런 정치인들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34년 동안 그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수도 없이 봐왔어요.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은 버리셔야 되죠. 그러한 정당은 버리셔야 되죠. 만약에 지난 국회에서 우리 공화당한테 20석만 줘보십시오. 이 판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절규하고 절망하는 국민들 편에 서서 처절하게 투쟁하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에 있는 지도부나 동지들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와 거짓과 불법과 싸우는데 우리 저 지도부들 다 회의하는 그런데 다 감옥 갈 준비하자. 감옥 갈 준비하자. 이 불의의 세상에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불의가 권력을 쥐고 지 마음대로 흔들면은 이 불의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국민의 책무고 도리인 겁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우리 공화당 보고 쓰레기 같은 유튜브들이 우리가 분열 세력이라고 저 부정패자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죄 없는 대통령한테 배신했던 자들 그러면서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지 못하는 비굴한 놈들 그들한테 저 조은진이가 우리 공화당이 그들과 손을 잡고 야합을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국민들께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이라도 국민의힘을 버려보십시오.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버리면요 우리 공화당 지지하면은 50% 지지 나옵니다. 왜 국민의힘 같은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한테 왜 미래를 두고 있습니까? 나라가 다 망하고 자영업자가 망하고 중산층이 몰락되고 나라가 언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지 모르는 이 판국에 무엇을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대선도 얼마 안 남았어요. 버리십시오. 버리면은
이깁니다. 국민의힘을 버리면 이겨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나라를 살릴 건지, 우리 미래 세대 아들, 딸들, 손자, 손녀의 미래를 살릴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독재 정권한테 다시 좌파 독재 정권한테 정권을 줘서 또 분통만 터뜨리고 절규만 할 건지.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2016년 그 겨울부터 5년 가까이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말을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부패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그러한 지도부도 가만두지 않고 우리 당원들이 나서서 정리한다고요. 이런 정당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8월 30일 날 창당 4주년 되는 날이고, 또 우리가 계룡산에서부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3월 10일 그 현장, 2016년, 2017년 그 겨울 다 투쟁했던 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만들었고, 그것이 실질적인 민초정당으로 만들어졌어요. 45만 당원을 만들고 자생적으로 스스로 만든 자생정당, 스스로 일어선 자립정당, 스스로 공고히 가는 자강정당, 이런 정당을 여러분들이 못 보셨잖아요. 국민들이.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분통하지 마시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도 물리치고 북한의 괴뢰 정권도, 공산 괴뢰 정권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자유통일까지 이루려면요, 국민들이 이제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 국민들이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는 그냥 그렇게 좌파들한테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왜? 저항하지 않으니까요. 청와대에 아직도 20명 이상의 주사파들이 있는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봤잖아요. 대통령 궁에 있는 놈이 배신해가지고 전부 다 총 내려놓으라고 해버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백악관 출입기자들하고 요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은 절대로 미군 철수 안 한다. 상하원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돌아서면 상하원도 다 돌아서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돌아서면은. 이제 8월 30일 창당 4주년은 맞아서 우리 공화당이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짓, 불법, 불의와 5년간 싸웠습니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 더 당당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창당 글의 첫 마디가 그 글이 나옵니다. 거짓, 불법, 불의와의 투쟁 5년, 우리는 그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정당입니까? 국민들께서 생각만 바뀌면은 대한민국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알랑 지식이 된다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나오라고 하면 말로만 떠들고 나오지 않아요. 왜? 내려놓을 게 많고 용기가 없습니다. 국가가 위난에 있을 때 국가를 살린 것은 민초들이에요. 민초들.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같은 민초들이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지킨 겁니다. 우리가 투쟁했던 길에 한 점의 오점이 없고 추호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5년의 투쟁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은 있었지만 우리 공화당의 기조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혁명의 사고를 가지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바뀌셔야 됩니다.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2021년 사는 우리 국민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직접 나와서 싸우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앞장설 테니까 정치판을 바꾸자는 겁니다. 정치인도 바꾸고 정당도 바꾸고 정치 자체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갈 길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